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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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추어 독서가 용도사입니다. 바로 인사를 활기차시네요. 네. 산과 책을 좋아하는 산책입니다. 네, 팟캐스트 만드는 붉은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어느덧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거의 2년이 다 돼갑니다. 이 팟캐스트를 한 지가. 네. 저도 이제 별 생각 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냥 지나치고 있었는데, 약간 이제 그 용도사님이 우리 저희 이제 2주년 또 되고 했으니 뭐 이런 그때 그렇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래도 나름 어쨌든 주로 따지면 100주 그쵸? 저희가 2년 700일 그러네요. 좀 상투적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런 상투적인 멘트를 이거 뭐 그냥 우리가 뭐 지나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왜 안 받아주지?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도 이제 좀 이런 거 할 때가 됐다. 공개 방송 이런 거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저희 좀 들어가지고요. 아까 저희 서브웨이를 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좀 궁금해요. 어떤 분들이 들으시고 네. 또 어떤 생각을 하실까? 막 깊이 공감하실 때도 있고 또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 네. 또 그냥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누가 과연 오실까? 약간 이 댓글도 잘 안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하면서 뭐 저희 지인 반, 네. 청취자 반 해가지고 네. 그 정도만 오셔도 네. 하시죠. 네. 저희 뭐 이런 얘기들 꽤 했었잖아요. 저희끼리 네네 저희끼리 오프 더 레코드를 네. 했었죠. 항상 고민하고 할까 말까? 그러니까 윤희님이랑 셋이서 할 때만 하더라도 뭔가 엄두가 안 나는데 이제 산책님이 오시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뭔가 이게 확 동력이 붙은 느낌. 네, 뭐 부담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진짜로 우리가 약간 스쿼드가 갖춰졌죠. 그러니까 이제 되는구나 이런 느낌. 우리 셋은 뭔가 불안했어 사실. 그렇죠. 우리 셋은 네. 좀 그럼요. 네. 네. 저는 원래 제 삶이 불안한 이제 왜 그래요? 나도 불안해. 지금 죽겠어요. 지금 피곤해 죽겠네. 이번에는 말 나온 김에 네. 저희 은근히 2년이면은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짧진 않아서.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한번 해보려고요. 네. 그래서 날짜, 장소 이런 게 좀 정해지면 저희가 정식으로 저희 청취자님들께도 한번 초청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오셔도 되는. 그럼요. 네, 누구나 오셔도 되는 행사로 저희가 꾸릴 거니까요. 네. 제발 와주세요. 사실 누구나 오셔도 되는 게 아니고 네, 만약에 제발 와주셔야 누구라도 와주세요. 그렇죠. 댓글로 저는 한 명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두 분이라도 해주시면 정말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기획에 정말 엔진이 이제는 붙을 것 같아요. 댓글 구걸 할 수 있어요. 네. 이제 뭐 너무 이제는 약간 좀 부끄러웠는데 아니면 뭐 이런 거 해주세요 이런 것도 좋고요. 그렇죠. 그런 거 제안해 주셔도 좋고 저희 이런 거. 불구피디님 저희 근데 은근히 매 회마다 듣는 그래도 그게 적지 않은데 여전히 그거에 비해서 댓글은 뭐 여전히 아닌가 이제 그래도 좀 간간히 남겨주시고 요새 최근에 산책님이 하신 책들 계속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나온 김에 한번 좀 소개를 할까요? 그러네. 네. 요즘 최근에 나왔던 댓글 중에는 그 진심의 공간의 그 책의 에피소드에다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묘씨라는 아이디 가지신 분이 덕분에 좋은 책 알게 됐어요. 저도 읽고 건축가 친구에게도 선물해야겠어요. 그러니까. 묘씨님 감사합니다. 네. 다 이게 선생님이 고르신 책이거든요. 그 다음에도 있어요. 한소 9999님이 이진아 작가님의 지루한 여행을 떠났으면의 편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그날 퇴근길에 바로 구매해서 읽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덕분에 행복한 주말이었어요. 최고의 천사 아니에요? 부부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도 되게 감동적이었고 이런 직설적인 이런 표현은 되게 우리 오랜만에 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고른 책들은 이런 반응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책을 사셨다니까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그것도 좀 네. 뿌듯했어요. 되게 사실. 뿌듯하셨겠어요. 네. 예. 그리고 12가지 인생의 법칙에 대해서는 아무런 코멘트가 없으셔서. 근데 약간 이제 그 책은 좀 독한 책들이기 때문에. 아 그리고 붉은 피님의 제가 위로를 드릴게요. 왜? 카레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네. 아 카레라이스. 네네 카레를 너무 먹고 싶었어요. 네. 아 그 일본 그날 문화와 표는 얘기- 좀 네. 아쉬웠던 게 네. 제가 이제 좀 이걸 모니터링을 못 하게 돼가지고 그날 녹음할 때 윤희님 이 목소리가 너무 좀 잘. 아 최근 몇 회에서 좀 그렇긴 네, 좀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거 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 그래서 윤희님 걸 좀 많이 잘라냈어요. 그러셨구나. 네. 근데 그날 약간 카레라 했을 때 좀 웃겼거든 그때. 그날. 맞아요. 되게 그날 진짜 좋았었어요. 웃기셨는데. 더 웃겼는데. 웃기셨구나. 네, 더 웃겼는데 좀 많이 네. 좀 드러낸 것도 좀 있었던. 그렇구나. 점. 저는 그래서 세 분이서 하시는데 네. 완전 좋으면은 좀 이제 나 없어도 잘 되겠는데 제 빈자리가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많이 비었죠. 아 네. 별로였구나. 은근히 아니 그 약간은 좀 이제 네. 예. 나였으면 저 드립 쳤을 텐데 약간 이런 게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같이 가야죠 네 명. 이건 100% 농담이고요. 네,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지금 날짜도 오늘 그냥 공표합니까? 5월 말 네, 5월 말. 언제쯤 언젠가. 근데 요일은 금요일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뭐 사실 그럼 이렇게 거의 공표한 건데 5월 말인데 금요일이다. 이러면 뭐 네, 저희 장소도 지금 이제 알아볼 예정이고, 네, 저희가 이제 장소 일정 이런 거 다 정해지면 정식으로. 진짜 우리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모여서 금요일 책이 빠지는 날 정말 한번 해보시죠. 좋네요. 네. 좋네요. 네. 같이 금요일 책이 빠지는 날 정말 네. 네, 처음으로 한번. 뭐 카페 같은 거 하나 빌려서 네. 커피도 저희- 먹고 네. 맥주도 먹고. 그러게요. 좋네요. 네. 네. 와인은요? 와인은 좀 거기 비싸죠. 와인이 있었나? 없어요? 와인 뭐 가져오면 되죠. 네, 뭐. 그러게요. 네. 네. 음식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럼 뭐 그런 미션 같은 거 해도 재밌겠다. 그런 것도 오, 재밌겠네. 좋다, 좋다. 그러네요. 뭐 음식 들고 오시면 책 한 권 이렇게 나눔 해도 될 것 같고 쉐어링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런 것도 재밌겠다. 그렇게 네.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네. 저는 처음에 사실 음. 저희가 뭐 가져오거나 저희가 선물로 드릴 걸 준비해서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청취자분들도 선물을 가져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강요하는 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네. 그 강요하는 자리에서 거 저희가 은근히가 아니고 그 2년 동안에 그거를 저희가 한번 좀 정리하는 건 시간 좋을 것 같아요. 뭐 토탈 뭐 어떤 뭐 집계 뭐 아니면 네. 뭐 약간 최고의 뭐 청취가 나왔던 편 뭐 이런 거 이렇게 조금 정리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 뽑은 청취자분들이 뽑은 이런 것도 사전 질문이나 이런 것도 받아서 갈수록 이제 TMI 갈수록 이제 그러니까요. 역시 마케터. 네. 아이디어가 기획력이 이제- 막 이제 찌르는 게 또 나오네. 할수록 그러니까. 네, 이것저것 욕심이 많아지고 있죠. 아무튼 이번에는 꼭 하는 걸로 네. 네. 많이 묵혔으니까 청취자님들 기대해 주시고 많이 와주세요. 네, 저희가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5월 말 금요일 저녁. 보니까 23일 아니면 31일이에요. 네. 네. 지금부터 달력에 그 메모 해두시고요. 24일, 캘린더에 24일. 24일 아니면 30일. 그날은 퇴근하시고 오시죠. 네. 홍대 어딘가가 될 겁니다.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네, 오늘 붉은 PD님이 책 고르신 날인데요. 네, 어떤 책인가요? 맞습니다. 오늘 제가 고른 책은요. 엄지혜 작가님이 쓰신 태도의 말들 유유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작가님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네. 엄지혜 작가님은 우리나라 1등 온라인 서점이죠. 제일 큰 온라인 서점이죠. S24가 온라인으로만 그럼 그렇죠. 네. 온라인으로 원오프 한정하는- 통합은 교보인데 온라인으로만 했습니다. 알라딘보다 역시 커요? 또 알라딘은 알라딘이 더 커요. 아니 예스가 더 예스가 커요. 더 커요? 예스가 더 커요. 오. 출판사마다는 다른데요. 오. 그렇지. 전체적으로는 예스가 더 클 겁니다. 알라딘은 한 업계 3위 정도 아닙니까? 네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틀릴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얘기하면 교보, 예스, 알라딘, 뭐 인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파크, 만데리오니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뭐. 네. 조금 이제 영품 약간 뭐 분야나 이런 별로 좀 차이가 있긴 있을 수 있긴 한데 오픈은 또 영풍도 들어올 수 있고요. 네, 또 알라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인문 문학 쪽이 그쵸. 좀 네. 강하고, 그렇죠. 예스는 훨씬 보편적입니다. 인터파크는 뭐 약간 그 티켓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그 맘들도 이렇게 좀 포진돼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뭐 BTS 뭐 화보집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거 한번 옛날에 엮어서 뭐 저희 뭐 용두사님이 한번 소개해 준 적이 베스트셀러 있어가지고. 소개하면 맞아. 나왔다. 네. 역시 마케터. 역시. 네, 아무튼 네, 이분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엄마, 직장인, 독자 이 세 가지 정체성을 각별하게 여긴다. 책을 좋아하지만 사람이 더 좋다. 행복은 소유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질에 있다. 는 말을 15년째 마음에 품고 산다.
어디 이거 뭐 설교 시간 약간 나올 법한 말인데. 아무튼 잡지사, 방송국 등에서 기자로 일했고 2019년 현재 예스24에서 문화 웹진 채널 예스와 팟캐스트 책잇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책잇 아웃? 책이라웃. 책잇아웃 뭐 이렇게 이런 건데 책 그러니까 이게 문자를 그대로 읽으려니까 그러게. 저 이걸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경쟁사 자존심 때문에 안 되지. 팟캐스트는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시구나. 이동진 빨간 책방 안 끊은 지 오래입니다. 막 이런. 너무 웃겨요. 죄송합니다. 네, 사죄드립니다. 네. 네, 저희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네. 이 책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인터뷰집이 아니고 이분이 이제 무수한 저자들을 이제 인터뷰를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자기가 인터뷰했던 분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 혹은 인터뷰 자리에서 느꼈던 그 사람의 인상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좀 캐치해가지고 그 각 사람마다 그걸 캐치한 문구를 만들어요. 문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문장에 따라 자신이 생각하는 바, 특히 이제 이 책은 어떤 태도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기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자기 경험, 뭐 자기 생각, 뭐 자기의 어떤 고민, 이 작가님의 이런 것들을 자신이 했던 인터뷰에서 만난 사람들과 자기가 엮어내면서 약간 일기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그렇게 해서 200개의 문구, 200명의 사람을, 그러니까 200명이 등장하는 거죠. 여기 이 책에 짧게 이제 그렇게 글을 쓰면서 우리가 다 아는 유명인들이 되게 많아요. 많겠네요. 유시민, 엄기호, 뭐 그냥 최근 몇 년간 신간을 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있지 않을까요? 왜 한국에서는? 네. 아무튼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누적된다는 게 참 위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실린 사람만 200명이니까 안 실린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여기에 실릴 수 없는 태도를 지닌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도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언제든지 거의 100회를 바라보는데 저희 그 했던 책 리스트들을 보면 좀 뿌듯함이 있죠.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직 산책님은 뭐 약간 좀 저희보다 덜 쌓이긴 하셨어. 이제 그런 게 좀 이제 느껴지실 거예요. 네. 내가 이런 책을 했었지. 네. 그런 기쁨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해왔던 인터뷰, 뭐 책에 대한 어떤 그런 작업들이 잘 누적돼 왔고 거기서 약간 엑기스를 잘 담은 느낌. 은근히 빅데이터네요. 200명. 은근히가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요. 저는 네. 맨 처음에 책 소개를 듣고 했을 때는 네. 뭐 많아야 뭐 2-30명 인터뷰집인 줄 아는데 아니네요. 네, 그렇지 아닙니다. 그렇구나. 네, 인터뷰집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근래 보기 힘든 그런 단행본의 어떤 형식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분이 아니면 이런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에 그런 생각도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유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저희가 뭐 유유 책을 한번 한 적이 있죠. 무슨 책이었죠 그때 옛날에? 뭐였지? 오디오 겹쳤다. 유유 책을 한번 했었는데 옛날에. 제가 지나가다가 사적인 서점이지만 공공연하게라는 책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유유 책을 가지고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있어요. 잠깐만요. 있어요? 잠깐만 확인할게요. 리뷰 쓰는 법. 제가 했네요. 그게 유유책. 당신이 고른 책이었어요? 와, 진짜 되게 까마득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게 리스트가 쌓이니까 그러네요. 그렇지. 이게 46회였어요 보니까. 네. 가와사키 쇼에이. 네. 유유가 유유만의 어떤 그 책을 만드는 철학이나 그 만듦새의 매력이 있거든요. 전 최근에 읽은 유유책 중에서는 방금 얘기했지만 사적인 서점이지만 공공연하게라고 해서 사적인 서점 이제 운영하시는 그분 작가분도 아마 정지혜 같은 지혜님이셔서 보니까 최근에 두 지혜분이 뭐 이 책 출간 뭐 하시더라고 행사. 네, 행사를 해요. 근데 그 사적인 서점이지만 공공연하게를 읽으면서 저는 그 작가분의 필력이나 이것도 되게 굉장했지만 이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어내는 이 완성도가 되게 높다는 생각이 그 책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좋은 의미에서 그 출판사가 그 작가의 책을 막 이렇게 작가의 글을 완성도 높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되게 굉장한 호흡과 케미로 작가가 갖고 있던 내공을 되게 끌어낸다는 생각이 사적인 그 책 읽으면서 정말 느꼈었어요.
되게 굉장히 완성도가 높더라고요 책에. 제가 볼 때는 근래 가장 우리나라의 가장 캐릭터가 강한 출판사. 네. 자기 캐릭터가 분명한 출판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도 시리즈의 연장선이에요. 은유 작가님이 쓰신 그 읽기의 말들, 그리고 박총 작가님이 쓰신 쓰기의 말들. 이제 세 번째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엄지혜 작가님이 쓰신 태도의 말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 책들이 각자 형식도 좀 비슷비슷해요. 어떤 뭐 발췌해 가지고 한다든지 어쨌든 짧게 이렇게 엮어내는 그런 솜씨나 모양새가 닮아 있어서 이 책을 기획할 때 아마도 그랬겠죠. 그냥 처음엔 일단 단행본부터 시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 기획의 연장선에 살 수도 있겠고 뭐 잘 우리가 내부적인 사정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시리즈까지라도 이렇게 염두에 둔 이런 기획력도 저는 좀 돋보인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전 제목을 보면서 네. 흔히 말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 들어왔고 또 하잖아요. 근데 태도의 말들이라는 그 제목에 대해서 그렇지, 약간 전복이 있죠. 네, 그러네. 여러 번 그렇군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네. 네. 네.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저는 이 책을 사실 원래 이 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한번 바꿨잖아요. 아 맞아요. 네. 네. 이 책을 고르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 문구 때문이었는데 진심보다 태도라는 문구였습니다. 아, 이게 너무 끌려가지고 왜 그러냐면 저도 좀 저의 개인적인 배경을 좀 소개해보자면 저도 좀 기독교 바탕에서 늘 직업을 유지해왔던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당연히 그 교회에서 이제 살다시피 한 적도 너무 많았고 저도 역시 뭐 선교단체 이런 거 다 해봤고 모르겠어요. 다른 타 종교는 제가 어떻게 말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 최소 일단 개신교의 어떤 그런 그 신앙의 바탕은 신앙의 바탕에서 나오는 그런 뭐랄까요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어떤 있는데 세계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진심,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 거기에 되게 지쳤던 게 뭐냐면 진심 혹은 마음, 그러니까 누군가의 마음, 누군가의 진심은 증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히 주관적인 건데 사실은 이게 되게 객관화할 수 있는 것처럼 너무 쉽게들 우리는 이제 특히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솔직히 말하면 물론 저도 그렇게 수없이 남을 속이고 꼬여내고 했죠. 그런 멘트로. 근데 어느 순간 저는 그런 게 좀 지쳐가지고 그랬던 터라 그랬었죠. 그랬던 터는 아니고 이미 지났어 그거는 옛날에. 그래서 저도 그래서 좀 더 살다 나름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진심 마음 강요받는 혹은 강요하는 진심 마음보다 사실은 태도가 진짜였구나. 100% 증명되는 그 태도가 사실은 그 사람을 말해주는 거고 이런 깨달음이 저도 좀 뭐 왔던 터라 부록에 이 정도 깨달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저도 네, 앞자리가 바뀌었는데 네. 제가 일하는 출판사의 작가분 이제 서칭을 하다가 채널 S에서 이 엄지혜 작가님이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그 저자분을. 근데 거기에서 이 엄지혜 기자님의 소개 글이 그냥 이거예요. 태도를 읽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는데 뭔가 되게 다 설명된 것 같은, 그러니까 뭔가 확 그게 확 저한테 그 문장이 확 다가온 되게 그 멋진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보도자료 서지 정보에는 더 자세하게 그 저자 소개가 돼 있던데 그냥 엄지의 태도를 읽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뭔가 되게 충만하다는 느낌이 되게 드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인터뷰이라고 하나 인터뷰어라고 하나 이게 항상 헷갈려. 인터뷰어. 엄지혜 작가님이 인터뷰어. 인터뷰어죠. 인터뷰어로서 되게 멋있는 태도를 읽습니다라는 그 소개글이 너무 멋있었어요. 네, 그래서 200명의 그 예를 들면 그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한 문장 소개 글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한 문장 소개 글들도 이 태도를 읽습니다에서 제가 느꼈던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단련되거나 이렇게 정제된 어떤 문장들일 것 같아서 그 문장들만 보는 것만으로도 이 책은 값을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맞게 보셨고요. 그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생각이 드는 거는 인터뷰어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어떤 인터뷰어로서 3대장이 있습니다. 그 3대장 안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요? 첫 번째로 이제 꼽는 분은 이제 지승호 작가님이시고 두 번째는 이제 김혜리 기자님.
해리. 아, 시내 21 기자님이신데 네. 그 이제 그 보면 김혜리가 만난 사람 해서 주로 이제 영화인들 위주로 이제 인터뷰했던 시내 21 지면을 비롯했지만 나중에 단행본으로 엮인 그 책이 또 기가 막힙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분들을 이어서 3대장으로서 이분이 좀 등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4대장에서 붉은 PD님 뭐 나중에 우리 금책과 매거진 같은 거 하시면 저요? 이제 발음이 이렇게 불분명하고 버벅거리는 제가요? 네. 말씀하셔서 감사하고요. 자, 아까 그리고 이야기하셨던 그 문장들만 200개 엮어도 이 책에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정말 그런 저도 동의가 되고 제가 이제 그러면 인상적인 몇 군데만 좀 소개를 일단 좀 드려보면 네. 그 중에 하나는 정신과 전문 이제 2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거든요. 두 번째 문장인데 정신과 누군지 몰라요. 정신과 전문의 김병수라는 분을 인터뷰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분과의 그 일화의 제목은 성격은 생존 본능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문장입니다. 이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요 대목을 몇 군데 조금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인터뷰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를 꼽는다면 정신과 전문의 김병수에게 들은 성격은 생존 본능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다. 성격이라는 게 대부분 생존의 이점이 있어서 발달된 것입니다. 40년, 50년을 한 성격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성격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신중하고 말수가 적은 남편에게 나를 사랑한다면 적극적으로 표현도 하고 이전과 다른 행동을 보여달라고 하는 건 당신의 유전자를 바꾸라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사람의 성격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형성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존에 가장 적합하게 구성되었습니다. 이제 이 방금 했던 이야기는 이제 그 정신과 전문의 그분이 하신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과 인터뷰에서 가장 기억에 나는 한마디 또는 그 사람의 태도 이걸 캐치하고 자신의 경험, 삶, 고민 이것까지 연결을 짓는 거죠. 그냥 그 뒤도 제가 좀 읽어드리는 게 낫겠죠? 길지 않아서. 결혼 4년 차 되던 해에 진행한 인터뷰였다. 나와 남편은 판이하게 다른 성격을 가졌다. 나는 매우 솔직한 편이고 남편은 감정을 숨기는 편이다. 비슷한 점이라면 가치관과 취향 정도인데 남편은 자신에게 없는 솔직하고 당찬 면이 좋아 내게 호감을 가졌다고 했다. 나는 남편의 뱀에 꼬여있지 않은 투명한 성격, 상대의 좋은 점을 먼저 보려고 하는 너그러운 성격이 좋았다. 하지만 삶은 연애가 아니었다. 감정 표현이 뚜렷한 나에 비해 남편은 묵묵부답 세계의 1인자였다. 성격이 급한 나는 껄끄러운 상황을 견디지 못해 결론을 빨리 내고 싶어하는 반면 남편은 시간의 흐름대로 문제를 풀기를 원했다. 종종 의사소통에서 답답함을 느꼈던 내게 성격은 생존 본능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일종의 서늘한 구원이었다. 누군가와 소통이 되지 않아 답답할 때마다 종종 이 말을 떠올린다. 상대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갖게 된 성격을 두고 내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닌지, 상대에게 변화를 요구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곰곰 생각한다. 그냥 나머지 부분을 다 읽었습니다. 그걸 되게 좋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굉장히 좀 사적인 경험 이런 것도 푸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결국 이제 태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얘기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분이 또 그런 이야기도 해요. 솔직함에 대한 이야기를 푸는 그 대목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솔직하지가 않아서 자기를 꺼내지 않아서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 인터뷰가 너무 좀 매력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도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이렇게 인터뷰를 했으면 오늘 인터뷰가 얼마나 되게 괜찮은 인터뷰였는지 혹은 되게 답답하고 좀 그런 인터뷰였는지를 그러니까 이렇게 오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이제 꺼낸 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쓰는 자신의 태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제 이 대목을 이제 좀 골라본 것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제 개인적인 그런 경험과도 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의 어떤 사람을 대한 태도 서사가 그런 거잖아요.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게 없으면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용어를 좀 빌려오자면 성화 없는 구원 같은 느낌으로 사람을 굉장히 압박하는 게 있단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당연히 살아야 하는데 근데 그게 어떤 뭐랄까요
윤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다 그렇게 접근되니까 사실 기독교인들은 제가 또 그렇게 살았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저는 이제 싫었었거든요. 그 MBTI 해보셨어요 혹시? 네. MBTI 해보셨어요? 해봤는데 네. 까먹었어요. 네, 아무튼 해봤어요. 아 까먹었어요? IF였나? 네. 저는 두 분이 보시는 그냥 비슷해요. 네. IFNP. 아니 잠깐만. F가 아니지. 저 IF까지 맞나? IF, IF. ENTJ. F가 세 번째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요? INFP 이런 거 같아요. 아무튼 INFP. 아니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죠. 아니 지금 내가 찍어본 거예요. 네. 그 두 분은 그런 거 아시는구나 잘. 네, 네. 근데 좀 저는- 비슷한 것 저는 같긴 좀 해요. 잘 뭔가 알아요. I나 F가 뭔가 익숙한 것 같은데. 기억은 잘하는데 F는 맞는 것 같아요. F는 맞는 것 같아. F가 외향인가요? 아니 그 아니요. 감정. 아 그렇구나. T가 직관 맞나? 아니요. 제가 ENTP인데 네. 나 ENFP 같은데? ENFP세요? ENFP 같다. ENFP 같으세요. 지금 얘기하시니까 ENFP 같아요. 이게 뭔데요, 그러네. ENFP? E가 ENFP. 네, E가 외향이고 네, N은 N이 직관. 직관형. 네, 맞아. 그리고 T가 이 사고형. 나 F예요. F면 감정형. 맞아요. 감정이고 P는 P는 계획형. 이거 어떻게 다 J가 계획형이죠. J가 계획형이고 P가 즉흥형. 맞네, 저 맞아요. ENFP. 네. ENFP. 저 뭐시라고요? ENTP요. ENTP. 그럼 비슷하네 은근히. 네네. 하나 빼고. 이렇게 동료를 찾아가나요? 네. 저는 뭐 같습니까? 잘 ISTJ. 저는 네. 한국에 되게 흔히 없는 케이스예요. 뭔데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전 직장에 이제 네. 처음 신입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 네. 동기들이 50명 있었거든요. 50명을 데리고 이제 그 강사님이 그 MBTI를 한 거예요. 나 혼자 있었거든요. 너무 짜증이 났어.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특히 이제 막 한국에 많은 스타일이 있어요. ISTJ. 네, 그게 제일 많대요. 네, ISTJ들이 저를 막 비난하고. YSJI 아니세요? 네? 염세주의. 죄송합니다. 근데 저 아까 뭐라고 농담이에요. 그랬죠? 저 ISTJ. ISTP입니다. 뭔데요 그게? ISTP가 뭐예요? I는 내향, 네. 내향, S는 뭐예요? S는 객관. 맞죠? 객관. N이 직주관, 아니, N이 직관형인데. 직관. 그러니까 S가 그 반대니까. 네. 직관이 주관. 직관이 아닌 센서티브면은 거지. 그 섬세한 거 아닌가? 그렇죠. 헷갈리네. 하여튼 그런 네. 거. N의 반대. 그리고 또 N의 반대. S는 설명을 못 하겠는데 N의 반대예요. IS 그리고 또 T. T는 이제 사고형. 네. J. P는 이제 즉흥형. P. ISTP라고요? 네. 아. J 절대 그게 그러니까 그 네 가지 완전 조합이 피해요. 좀 되게 독특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STP가 한국에 별로 없대요. 종특이시군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약간 루저 같은 느낌. ISTJ가 한국에 되게 많은데 ISTJ들은 되게 목적 지향적이고 막 이러는데 저는 목적이 없이 이제 IST 하다가 P로 이제 꼬꾸라지는 느낌. 왜 이야기를 왜 했지? 근데 저는 이거 연결되는 이야기 있어요. 네. 저는 지금 얘기한 제가 뭐라고 ENFP라고 하셨나요? 네. ENFP. 네, 맞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거 잘 기억 못해요 원래 ENFP들이. 네. 저는 태도를 되게 중시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고 늘 내 태도는 이런데 왜 상대방의 태도는 저러지 않을까를 예의나 무례함에 대해서 되게 저도 은근히 이렇게 좀 열려 있으니까 뭔가 되게 그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인데 최근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굉장히 무례한 사람이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드는 게 그 아까 얘기한 성격은 자기 그 본능 그 생존 본능과 연결돼 있다는 게 예를 들면 저는 되게 즉흥적이고 저는 되게 관계지향적이고 저 약간 저돌적이거든요. 관계에서도 막 이렇게 막 들어가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어떤 태도나 매너나 어떤 그런 관계를 쌓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되게 스피디하다면 누군가 되게 이제 슬로우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좀 무례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그러면서 조금 그나마 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그런 거 좀 조심하려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맨 처음 태도를 읽습니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되게 담백하고 되게 멋진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약간 찔끔하긴 약간 그랬었어요. 예. 그렇구나 하면서 제 막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너무 TMI면은 잘라주세요. 네. 그렇지 않았어요. 네.
아 이거 제가 왜 이야기를 했는지 생각이 났네. 다행이네요. 성격은 생존 본능에 뭐라 그랬죠? 연결돼 있다. 생존 본능과 연결돼. 네. 생존 본능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그 MBTI를 꺼낸 건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런 고민을 했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제 나름대로의 생존 본능은 뭐였냐면 생존 본능으로서 성격을 좀 생각해 보니까 완전 방어적, 철저한 방어. 저는 선긋기 이게 저의 생존 본능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를 잃어버리면 그냥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선과 방어만이 살 길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 그 ISTP가 처음에 약간 웃자고 막 그런 것도 있었지만 나중에 곰곰이 좀 몇 년이 더 지나고 나서는 네. 그 성격을 제가 그 전까지는 사실 좀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그냥 막 살잖아요. 사실 그런 거 생각하고 살겠어요 20대 때.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나고 이제 하니까 내 성격을 이제 파악을 하고 내가 이렇게 이미 내 성격의 메커니즘으로 살아왔는데 그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저의 생존 본능, 방어랑 이제 결합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제 태도는 주로 굉장히 조심하고 이렇게 잘 다가가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계속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나놓고 또 보니까 나중에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제가 주위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귀결이잖아요. 그게 막 슬프거나 외로워서 막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결혼을 한 지 꽤 됐고 네네. 아내가 이제 그런 제 친구 같은 그런 거고.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막 결핍은 없었으나 그런데 고민은 들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사회생활을 계속 하는 사람이고 앞으로 해야 되는데 마냥 방어만으로 일관할 수 있을까? 그게 좋은 일일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더랬죠.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글들과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좀 자극도 되면서 좀 저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는 누군가를 떠올릴 수도 있겠죠. 그 새끼 뭐 이러면서 그 자식 막 이러면서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감흥을 일으키는 되게 독특한 책인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하실 때 저를 만나셨나 봐요. 뭐요? 왜요? 왜냐면은 저한테는 되게 방어적이지 않으셨어가지고 저는 약간 뿌듯함이 있거든요. 내가 붉은 PD님과 내가 이런 정도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뿌듯함이 있어요. 왜냐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많지 않다는 게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붉은 PD님 저한테는 되게 친근한 약간 형처럼 챙겨주는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너무 힘들어할 때 막 끝나고 저희 순댓국에 뭐 이제 한 잔씩 하고 이러면서도 저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은 느낌에서 저는 붉은 PD님은 본인이 방어적인 얘기를 가끔씩 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저는 그런 못 느껴서 처음 만날 때부터. 근데 저는 그건 있어요. 요새는 이어진 얘기 아닐 수도 있는데 까칠한 사람이 더 좋아요. 그거는 진짜 제가 전에 얘기했었나? 그것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되게 진정성, 뭐 감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비슷한 사람을 제가 더 싫어하는 걸 수도 있는데 오히려 딱 선 긋기를 잘하고 까칠한데 만나면 좀 츤데레고 까칠하고 분명하고 자기를 되게 조심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소심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많고 자기가 처해 있는 세계에서는 좀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막 뭐 감정 충만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감정에만 국한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뭔가 그 전에 저와 되게 익숙하고 제가 좋아했던 그런 사람보다 이제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제가 좀 낯설고 왜 저래 이랬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많진 않지만 저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고 더 친구로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주변에도 몇 사람이 당장 떠오르거든요. 뭐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붉은 PD님의 그런 성격을 저는 응원해드립니다. 응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네, 되게 좋다는 말씀을 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저기 그 용도사님이 봐도 제가 그렇게 친한 애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잘해주지? 아니 그건 아니고. 근데 저도 붉은 PD님은 처음 뵀을 때 네네. 그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처음 뵀을 때가 딱 정말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꽤 오래전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 네, 꽤 오래전인데 그 전에 또 마주쳤을 때가 있었겠지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인지하게 된 때는 그 대회 때 활동가 대회 때 예, 그때 그렇죠. 근데 제가 너무 반갑게 인사를 드렸었는데 굉장히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누가 봐도 제가 한참 아래인 것 같은데. 한참 그 인정합니다. 네, 맞아요. 한참 아래인데 허리를 숙여서 목례가 아닙니다.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자기만의 바운더리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 딱 인사하시는 모습이 딱 자동적으로 떠오르면서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라는 게 바로 이해가 되네요. 네. 뭐 맞을 겁니다. 네. 네. 저도 인정하는 바고. 네. 저는 근데 너무 사적인 얘기 많이 하나? 괜찮아요. 붉은 PD님의 그 느림과 신중함을 좀 많이 배웠어요. 같이 2년 동안 하면서 은근히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되게 즉흥적이고 되게 빠르고 머릿속에서 막 다양한 아이디어를 막 많이 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산책님 얘기를 6개월 전에 했는데 한 6개월 2달 지나서 만나고 4달 동안 고민하다가 그때 처음으로 같이 할 수 있을까 이걸 얘기를 꺼내고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맞아. 저한테도 저랑 그 전에 같이 뭐 매거진에 글 하나 쓰면서도 교류를 했었지만 팟캐스트 제안이나 이런 거를 이제 제가 회사 옮기면서 2년 뒤인가 처음으로 식사하면서 얘기하시고 그런 것들이 약간 저는 많이 배웠어요. 네, 저는 막 생각나면 바로 즉흥하다가 관계가 틀어지거나 그쪽에서 되게 부담스러워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은근히 있거든요. 물론 거기서 서로 케미가 좋아서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팍 식어버린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즉흥적이다 보니까 놓치는 이렇게 뒤에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는데 같이 이렇게 하면서 좀 많이 배웠어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은근히 네. 기획을 막 여러 가지 하고 이게 자체가 기획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기획을 네네네. 하면서 기획자로서 이렇게 많이 배워서 저는 네. 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정말 이건 진심입니다. 네. 네. 붉은 PD님 본인 얘기 안 하시는데 네. 오늘 진짜 이런 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2년.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본인 얘기 정도? 많이 안 네, 하시잖아요. 그 정도예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안 좋다는 게 아니고 네, 알아요, 저도. 오늘 좀 특별한 순간인 것 같아서 네. 네. 사적으로 좀 달았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뭐 이 책은 네, 굉장히 괜찮은 책인 것 같아요. 이분도 되게 괜찮은 분인 것 같고. 네, 몇 가지 인용하시려고 했는데 첫 인용만 해도 지금 분량이 많이 나왔네요. 네 이럴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아, 예상하고 그러셨구나. 네, 아, 이 정도 그러셨구나. 뽑으면 되겠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선책님도 좀 네. 아까 우리 잠깐 녹음할 때 비슷한 얘기 좀 하셨잖아요, 그죠? 녹음 전에. 뭐 얘기했었죠? 약간 저랑 비슷한 맥락이 있었는데 아, 네, 자기 이야기 잘 안 꺼내시고. 네. 저는 저는 저 자신이 저의 삶의 가장 큰 또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예요. 연구 주제요? 네. 그러니까 진짜요?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저 스스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대답에 자신 있게 예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에 대한 궁금증이 늘 많고 나는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될까 이런 거가 늘 궁금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에 저는 이제 특별히 대학 시절에 저 자신을 오픈하지 않아서 주변 친구들로부터 이제 주요하게 들었던 항의가 너는 너의 이야기를 왜 하지 않느냐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그런 건 좀 섭섭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이제 정리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제 공유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랬었어? 사실 이런 게 있었어 뭐 이런 네, 거. 뭐 나는 예전에 뭐 이런 고민을 했어서 그러면 너 왜 그때 이야기하지 않았어? 뭐 굉장히 힘들었겠다. 혹은 뭐 그렇게 좋은 일을 왜 나누지 않았어? 이런 이제 피드백을 많이 받아왔던 성격이었는데 그 한 30살에 그러니까 30살 때 잠깐 이제 외부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외로운 시절을 보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고 나 자신에게 함몰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라는 걸 좀 체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경험 이후로는 저 스스로도 좀 많이 이전보다는 많이 오픈하려고 하고 또 많이 나누려고 해요. 근데 뭐 여전히 누가 뭐 잘 지내셨어요? 라고 흔히 이제 인사 한 말로 물어보잖아요. 그럼 저는 그 순간 너무 빠르게 그 고민하는 거죠. 이 질문에 내가 어느 수준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까? 나 이해가 되지 근데. 네, 네 그러니까 뭐 진짜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묻는 것인지 아니면 네 그냥 잘 안부인지. 지냈어요.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지 이걸 순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판단해서 이제 그때 이제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고민들을 했던 성격이고 저는 이 태도의 말들이라는 제목도 나눠주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할 때 하고 인사할 때 이 두 가지 케이스를 계속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랑 인사할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집에 아빠가 들어오시면 이제 바짝 일어나가지고 맞아요. 막 현관으로 나가서 다녀오셨어요 인사하잖아요. 근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집에 이제 TV를 소파에서 앉아서 막 보고 있다가 아빠가 오셔도 그냥 이제 아파트니까 고개 돌려서 오셨어요 그냥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다 커서 몇 년 전부터는 아빠가 들어오시면 일어나서 아주 짧은 거리지만 일어나서 문 앞까지 나가서 아버지가 이제 가지고 오신 거나 뭐 가방이나 이런 거를 들으면서 이제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 거죠. 그거랑 또 기도할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기도할 때 식사 기도도 그냥 대충 눈 한번 감고 떴다 뜨는 수준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하루는 정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숙여서 식사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이 경험이 그러니까 내 몸을 움직여서 인사를 하거나 내 몸을 움직여서 정말 감사의 표현들을 했을 때 그 경험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물론 자주 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감동이 있는 걸 보면 결국에 진심을 담는 건 담는 그릇은 태도인 것 같아요. 태도가 없으면 진심이 담길 수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네요. 저는 진짜 네. 인사도 그렇고 제가 약간 그런 부분에서 뭔가 그러니까 약간 관계지향적이고 뭔가 허울 없는 걸 좋아하고 즉흥적이고 진실한 거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격식 이런 거를 추구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기하신 그런 좋은 의미에서의 내 몸을 움직이고 이런 거를 되게 막 이렇게 그냥 빼버리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진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그런 마음이 있건 없건 그런 어떤 의미에서의 몸을 움직여서 격식을 차리거나 내가 행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도 우러나고 이런 것도 저는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얘기하신 게 되게 동감이 되게 많이 되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제가 잘 지냈어요 그거 되게 이해가 됐고요. 근데 저는 좀 달라요. 선생님하고. 저는 그랬을 때 고민 안 해요. 그냥 90%는 대답을 네 잘 지냈습니다. 끝나요 그냥. 그 뒤를 안 하죠. 왜냐면 그거 나한테 너무 불필요한 거야. 그걸 하려고 내가 너무 애쓰다 보면 사실 저 사람들도 그거 들으려고 한 얘기 아니고 내가 뻔히 아는데 두 분한테 배우는 게 많네요. 좀 더 회의적이죠 저는. 좀 더 전 약간 좀 염세적이고 그리고 기도도 저는 이제 안 해요. 식기도 절대 안 합니다. 이제 가끔 제 직업상 어쩔 수 없이 비춰야 할 때는 살짝 하는 척하다가 이제 그냥 숟가락 들어버리거든요. 왜냐면 저는 지금까지 그 액션에 내 허망한 내 별로 진심이 그렇게 담겨있지도 않았던 솔직히 저는 저를 아니까 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예배가 지루했거든요. 그리고 몇 번을 빼놓고는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반항심 같은 것도 있을 테고 염세적인 태도인 건데 저는 이제 좀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엇나가죠. 네. 저는 잘 지냈어요? 물어보잖아요. 그쪽에서는 되게 안부의 의미로 그냥 가볍게 물어보는데 저는 네, 잘 지냈고요. 저는 이번 주에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들어가는 편이에요. 항상 이렇게 그쪽에서 되게 피곤해하는 스타일. 네. 두 분께 오늘 많이 배웁니다. 네.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얘기하면 뭐 사실 한도 끝도 없죠. 네. 아무튼 청취자님들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런저런 그런 통찰 자극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단순히 어떤 지적으로 막 뭔가 되게 복잡하게 도전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데 또 우리가 또 생각하는 특별하다고 좀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진 한 인터뷰어의 그런 담담한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이걸 우리가 좀 캐치할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태도를 읽습니다라는 그 표현이 사실 섬뜩한 표현이거든요. 누군가
나의 태도를 읽는다는 것, 내 태도가 읽힌다는 것, 그거는 어떻게 보면 판단 당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랑 또 이 책 속에 보면 그 작가님이 쓰셨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사람 보는 눈, 사람 보는 안목이 생겼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읽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역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는 읽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주관적으로 사람을 보는 자신의 어떤 판단 기준이 생길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판단 기준이 누군가와 공유됐을 때 그때 이제 파장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꼭 그 이분은 직업으로서의 인터뷰어지만 우리 모두 다는 어떻게 보면 각 작은 인터뷰어들이잖아요. 일상 속에서 계속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때 나의 태도는 내가 타인의 태도를 어떻게 읽고 있냐, 혹은 내 태도가 어떻게 읽힘 당하고 있느냐, 이 이슈로 들어갔을 때는 사실 마음이 썩 유쾌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저희가 다 사회생활을 하니까 좀 인격적이고 편한 관계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계산적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너무 불편한 건데, 한편으로는 사회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막 진심이 막 반드시 전달돼야 되고 그것이 막 필수이고 뭐 그렇게 보긴 사실 좀 어려운 거잖아요. 당면한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 서로에게 매너를 지키고 그 어떤 또 일을 또 객관적으로도 일이 또 잘 돌아가야 되고,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 딱 어우러지는 그 지점들이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좀 두 가지로 좀 갈리지 않나 생각은 좀 드네요. 사회생활에 가까운 그런 식의 어떤 관계에서의 그런 태도를 읽고 태도를 읽히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아까도 이제 제 경험의 연장선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제 태도는 굉장히 간결해야 하고 해석의 여지를 많이 주지 말아야 하고, 방어적인 차원에서도 그러하지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라는 그런 가짓수가 많아질수록 저의 태도와 저라는 사람이 되게 불분명해지겠죠. 그러니까 저의 태도는 되게 간결해야 되고, 근데 또 상대방을 읽어내는 것에 있어서는 좀 더 섬세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사회생활에서는 좀 그렇고, 근데 또 이제 좀 그런 게 아니고 좀 뭔가 좀 터놓고 그런 관계라면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훨씬 더 조심스럽고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약간 저도 얘기하시니까 생각난 건데 뭔가 이거 아닐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 저가 안전반 네, 저와 비슷한 작가분이 저와 비슷한 성향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가볍게 비교하자면 붉은 PD님과 비슷한 성향의 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었었어요. 그 태도에 읽습니다를 읽을 때도 그렇고 뭔가의 기준이나 바운더리가 있는 분이라는 생각은 들긴 들었었어요. 그래서 담백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게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체키라우스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체키라우스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네. 아니 들어봐야겠네요. 왜냐면 목소리만 들어도 이제 좀 더 그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채널 예스는 많이 보시고 책이라웃은 굳이 안 들으셔도 경쟁사만 네, 경쟁사로 여기지 않겠죠? 우리 알겠어? 책이라웃이 그죠? 그러게요. 네, 언젠가는 서로 같이 명함을 주고받을 날이 오면 하는 바람. 나중에 게스트를 모실 수도 있고요.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네. 저희 그렇죠? 4명 인터뷰 하실 수도 있고. 진짜? 엄지호 작가님. 책 내면. 그러면 이 에피소드 바로 틀어드리죠. 들어오실 때 이 에피소드 딱 쳐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태도 되게 잘해야죠 이제. 칼 같은 인터뷰. 네, 막. 네, 오늘 저희 금요일 책에 빠지다는 엄지혜 작가님의 제목이 뭐였지? 태도의 말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네, 두 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태도의 말들이라는 제목이 좀 그렇다고 하셨구나. 네, 인상적이었어요. 태도의 말들. 흔히 쓰는 표현 아니에요. 말의 태도가 아니라